엄마 그냥 우리 결혼 허락해 줄 순 없어? 이건 양가 부모님들의 문제잖아? 도대체 왜 안 되는 건데? 나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민준아,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5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죠. 아들 민준이가 31살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 민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아들이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다니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 정식으로 상견례 하고 싶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연히 우리 부부는 흔쾌히 동의했죠. 수진이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양가의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것은 결혼을 향한 자연스러운 순서였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어요. 식당 입구에는 민준이와 수진이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식당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예약된 룸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과 그 옆에 앉은 여성. 그 여성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엄마, 소개해드릴게요. 수진이 부모님이세요. 제 눈은 그 여성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박은혜. 10년 전 저를 배신하고 도망친 제 친구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물이 쏟아졌죠. 어떻게? 은혜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서로를 아는 사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하물며 이런 최악의 상황일 줄은요. 일단 앉으세요, 여보. 남편이 제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은혜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계속해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혹시 아시는 사이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였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수였다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 예전의 친구였어요. 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어요. 친구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민준이가 안도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은혜의 얼굴을 본 아이들은 곧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혜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함께 학교를 다니며 추억을 쌓았죠. 결혼한 후에도 우리는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냈어요. 그런 은혜가 13년 전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사업이 잘 됐다며 매번 좋은 소식을 전해왔죠. 그러다 3년쯤 지났을 때였죠. 은혜가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큰 프로젝트 수주를 받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 언니가 서줄 수 있어? 저는 고민했어요. 보증을 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은혜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의 친구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사이였죠. 얼마나 필요한데? 3억이면 돼. 걱정하지 마.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바로 갚을 수 있어. 6개월이면 충분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꼭 보답할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대출은 갚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인이신 고객님, 채무자가 3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고 있어 보증인께서 책임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급히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은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이미 이사를 갔다고 했죠. 아무 말도 없이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언니, 은혜 씨 사업 완전히 망했대요. 빚이 엄청나다던데. 다른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이었어요. 은혜의 사업은 프로젝트 수주 후 자재값과 인건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면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고소를 했고 은혜는 그 모든 걸 피해 도망친 거였죠. 결국 3억 원의 빚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빚을 갚으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5년이 걸렸어요. 5년 동안 저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휴일에도 일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금액을 입금하던 날, 저는 은행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5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다시 한번 밀려왔죠. 어떻게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람에게 이럴 수 있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지다니. 은혜를 찾아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렸더군요. 그 후로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은혜를 잊으려 노력했어요.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루만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10년 전, 은혜가 저한테 보증을 부탁했어요. 3억 원이었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였으니까 믿고 서줬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자 은혜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이사도 가버렸죠. 3억 원의 빚은 고스란히 저희 몫이 됐습니다. 그 돈을 갚느라 저희 부부는 5년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민준이한테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죠. 다 그 빚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혜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은혜의 남편도 이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여보, 내가 예전에 사업을 했었잖아.
그때 완전히 망했어. 그리고 친구한테 빚을 떠넘기고 도망쳤어. 은혜의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너무 힘들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잘못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을 물려받을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어머니의 딸과 제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엄마, 저 수진이 정말 사랑해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잘못과는 상관없어요. 수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언니, 아니 고은정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애들 사랑만큼은 인정해 줄 수 없을까요? 우리의 과거가 애들의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과거는 어떻게 되는 건데?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아?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혜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미안하다면 다야? 10년 동안 어디서 뭐 했어?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깨달았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요.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저를 설득했고, 은혜도 여러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머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수진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아이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3억 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10년 전에 갚으신 돈이에요. 이건 제가 모은 돈이에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제 적금도 다 해지했어요.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보험도 해약했고요. 정확히 3억은 아니지만 2억 7천만 원 정도 돼요. 나머지는 제가 계속 일해서 갚을게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나 이 돈은 못 받아. 왜요? 왜 안 돼요? 이건 네 돈이야. 너가 힘들게 번 돈이잖아. 그리고 돈 문제가 아니야. 이미 다 갚았어. 돈은 문제가 아니야. 수진아, 내가 무서운 건 다시 배신당하는 거야. 은혜를 20년 넘게 믿었어. 그런데 배신당했지. 그 상처가 너무 깊어. 만약 너의 가족과 사돈이 된다면 다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해. 명절에도 만나야 하고 가족 행사에도 함께 해야 하고. 그게 너무 무서워. 저는 처음으로 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배신당할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그게 무서워. 어머님,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우리 어머니의 잘못을 제가 평생 책임질게요. 수진이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어머님, 조금 더 기다릴게요.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수진이는 돈 봉투를 두고 가려다가 다시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와 수진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저희 파혼하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수진이 어머니도 죄책감 때문에 매일 우신대요. 엄마,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희 헤어질게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진이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복하세요, 민준 씨. 수진이는 돌아섰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이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만 봤어요. 뒤를 쫓아가지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미안해.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 때문에 제 아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준이는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어요. 출퇴근만 하고 집에서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민준이 방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웃지 않았어요.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연락드려서. 그런데 민준 씨 괜찮으세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 씨가 며칠째 지각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신대요. 많이 안 좋아 보이신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 민준 씨 없이는 정말 못 살겠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저는 민준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혼자 있고 싶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것 같았죠. 민준아,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한테 연락 왔어. 민준이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회사에서 연락했대. 너가 많이 안 좋아 보인대. 그래서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 상처 때문에 내 아들 행복까지 빼앗을 순 없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이 한테 연락해. 그리고 다시 만나. 진심이에요, 엄마? 응. 진심이야. 민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의 품에서 생기가 돌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은혜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 그 가족과 사돈이 되어야 한다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제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이와 수진이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양가 가족만 참석했죠. 식장에서 은혜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악수는 나눴습니다. 딸의 행복을 바라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어머니로서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준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잘해, 민준아. 수진이 잘 보살피고. 네, 엄마. 꼭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희망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은혜를 용서할 수 있을지, 정말 사돈으로서 함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는 노력할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갈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